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 협상을 앞둔 만큼 자극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발사체를 SLBM이라고 공식 확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서 하루 만에 발사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제 발사에 대해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원통형의 발사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솟구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이 고각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궤도로 발사하면 1분 열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발사각을 높여서 쏴서 비행거리를 짧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최대 고도가 910km, 비행거리는 45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3형은 최대 비행거리가 1000km를 훌쩍 넘는 기존 SLBM보다 기술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는 더욱 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해서 외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적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이 올해 11차례 무기 시험을 했고 앞선 10차례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체로 참석을 했는데 이번 발사에는 불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시험 발사에 참석할 경우 이를 제대적으로 선전해 왔는데요. 이번엔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이 신형 무기 시험 현장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이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미국과의 예비 접촉과 실무 협상 등을 고려해서 이 대미 자극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LBM 탐지가 어렵고 또 미 본토 공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했던 무기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주력하라는 입장입니다. 모건 우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서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상에 임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무기 시험과 성격이 다른 만큼 어렵게 의견을 모은 실무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왔는데요. 일단은 미국이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예정대로 실무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북미 예비 접촉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도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내일 예비 접촉을 하고 모레 실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면서도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스웨덴 스톡홀름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스톡홀름은 지난 1월 남북미 3자 회동이 진행된 곳이기도 한데 북한과 미국의 대사관이 모두 있어서 북한 협상팀이 상황을 본국에 보고하고 훈령을 받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대표의 일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도 거리가 먼 동남아나 평양보다 스톡홀름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의 이름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스톡홀름으로 향하는 여객기의 탑승객 명단에서 확인되면서 이런 관측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과다 노출됐다고 평가할 경우 전격적으로 협상 장소를 바꿀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북한이 실무협상을 앞두고 SLBM을 발사한 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SLBM 발사가 하노이 결렬 이후 8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